내가 가입한 보험은 100점 만점에 몇 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 맘에 드는 보험 내맘보의 강민우입니다. 두 번째 영상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는요, 가입하고 있는 보험들 많이 있으시죠? 그 보험들이 과연 100점 만점으로 따지면 한 몇 점 정도 될까? 요거 한번 우리가 따져보려고 해요. 집에 가지고 있으신 증권들 있으시면 제가 오늘 천천히 진행할 거니까 같이 한번 펼쳐놓고 몇 점이나 되는지 한번 따져보자고요. 네, 증권 앞에다 펼쳐두셨나요? 네, 그렇다면 이제 저랑 한 5가지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내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만기가 몇 세 혹은 몇 년 만기인가, 요거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눈치채신 분들 계시죠?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들을 들여다보니까 만기가 90세, 100세 만기로 평균 수명보다 조금 더 넉넉한 기간을 보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첫 번째 관문은 통과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입한 보험들은 조금 가입한 지가 오래돼서 60세 만기다, 70세 만기다, 혹은 20년 만기다 조금 짧게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보험을 해지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보장 만기가, 기존 보험들의 만기가 끝나는 이후 시점이 어찌 보면 병원비에 대한 지출들이 더 많아지는 나이가 될 거잖아요. 이때 그 보장 공백을 채울 수 있는 보험을 한 살 한 살 늦어지시면 보험료가 더 올라가니까 그 전에 조금 보완해 볼까 하는 고민이 필요하시다라는 거예요. 물론 건강보험 제도가 갈수록 좋아지고 있고 우리한테는 실비가 있지만 큰 질병이라든지 큰 사고에 대한 그 보장들은 수술비나 진단금으로 메꿔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 그리고 여기에 납입되는 보험료 안에 환급형이라고 되어 있거나 혹은 적립금이라고 하는 게 이 보험료에 들어가 있는지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결론 먼저 말씀드릴게요. 내가 가입한 보험이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처럼 재테크를 목적으로 가입하신 게 아닌 보장을 목적으로 가입하신 상품이라면 환급, 적립보험료 이런 것들은 아예 없어야 되고요. 처음에 가입하실 때부터 순수 보장성이라고 해서 보장에 들어가는 보험료로만 상품을 구성하셨어야 돼요.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내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 안에 만약 적립보험료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뺄 수 있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생각해 보세요. 만기가 요즘에는 대부분 80세, 90세, 100세 만기잖아요. 만기 환급형이다라고 할 때 이 만기가 그럼 몇 세라는 거죠? 맞아요. 80세 만기이신 분은 80세 만기가 되었었을 때 그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100세 만기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만기 환급형이 만기 때 돈을 받으시려고 하면 100세 때 만기가 되어야 내가 그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중간에 해약해서 이 돈을 찾아갈 게 아닌 이상에서는 만기까지 굳이 80세, 100세까지 기다려서 내가 낸 돈 겨우 100% 받는다? 이자도 없는 돈을 받는 것은 사실 화폐 가치를 고려하더라도 큰 손해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것들이 하나가 있어요. 환급페이라고 해서 내가 한 달에 보험료가 10만원이니까, 그리고 20년을 납입하니까 10만원씩 20년을 낸 원금 2,400만원이 어쨌든 만기 때 환급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는데 아니에요. 보험 안에는 주계약 혹은 기본계약이 있고 밑에 여러 특약들이 있죠. 이때 말하는 만기 환급이라고 하는 것은 맨 위에 있는 이 주계약에 대한 납입보험료만 돌려주겠다인 거고, 특약은 다 소멸입니다. 이건 모든 보험 공통이에요. 그래서 제가 환급이 되어 있는 상품들은 사실 기존에 이미 환급형으로 설계를 하신 분들은 어쩔 수는 없는데, 보험료 안에 적립금이 들어가 있으신 분들은 적립보험료는 중간에 내가 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콜센터로 문의하시거나 담당 설계사한테 문의하셔서 적립보험료를 조금 빼주시고 한 달에 납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험료로만 납입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변경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렇게 해서 줄여진 돈, 단돈 10,000원, 20,000원도 적금에다가 은행에서 적금이라도 넣으면 이자라도 붙지만 보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점 꼭 한번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다음 세 번째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 번째가 가장 또 중요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놓치시기도 하는데요. 내가 가입되어 있는 이제 중간에 특약 내용들을 한번 들여다봤을 때 그 특약 내용들 안에 갱신형 특약들은 없는지 이거 한번 따져보셔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나는 20년 납입에 예를 들어 100세 만기로 가입을 했어요. 그렇다 해도
중간에 특약들 중에서 갱신형 특약이 있어요. 예를 들어 1년짜리 갱신, 3년형 갱신이 있다라 그러면 얘네들은 납입기간 20년이랑 상관없이 1년마다 혹은 3년마다 갱신이 되면서 보험료는 올라가겠죠. 그렇게 100세까지 계속 납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만기가 80세짜리 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중간에 특약이 갱신형이 하나 있다. 얘는 80세까지 계속 갱신된 보험료로 납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100세 만기의 상품을 가입하신 분들은 100세가 만기가 될 때까지 이 특약에 대한 갱신형 특약으로 보장을 받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갱신되는 보험료로 납입기간이랑은 상관없이 계속 100세까지 납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갱신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간에 보험료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만 리스크로 인지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만기가 될 때까지 내가 보장받고 싶으면 계속 유지해야 돼요 라고 하는 리스크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거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갱신 특약들이 있으신 분들은 마찬가지예요. 보험 자체를 해약하시는 것보다는 갱신형 특약들 말고 괜찮은 특약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살려놓고 갱신형 특약만 또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삭제를 하고요. 여기에서 부족해지는 보장들만 새롭게 저렴한 보험료로 보완하시는 것들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네 번째예요. 이건 이제 보험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대한 기준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아보험, 이제 어린이 보험이라고 하는 상품을 보면 거기 안에는 특약만 100가지가 넘거든요. 이거 하나하나 보다 보면 다 좋아 보입니다. 담기 시작하면 보험료가 20만원, 30만원 넘어가니까 우리 또 그렇게는 가입 못하잖아요. 내가 유지할 수 있는 보험료 수준 안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가성비 좋은 구성을 할 수 있을까의 문제인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특약을 구성할 때 일단 우선순위를 먼저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진단비예요. 암, 뇌, 심장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이 수술비예요. 질병, 상해. 그 다음 종수술비예요. 질병, 상해. 이 두 가지 진단비와 수술비를 먼저 일단 우선순위로 놓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수준 안에서 필요한, 예를 들면 가족력을 고려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직업을 고려하실 수도 있겠고요. 또는 나는 남성이고 가장이니까 사망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을 것 같아. 거기에 대한 보장으로서 사망담보라든지 휴유장애 담보를 가지고 올 수도 있겠고, 요즘에 많이들 추천하시는 가족 일상배상 책임 담보, 이거는 1,000원, 700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요. 이런 애들을 이제 나머지로 좀 담아주시면 되는데, 특약 많이 넣는다고 종류 많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보험금 받자고 우리가 한 달에 10만원, 20만원씩 비싼 보험료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리고 싶은 특약도 사실 있거든요. 많이들 넣고 계세요. 질병 입원 일당, 질병 입원비라고 하는 특약이 있죠. 얘는 사실 간단하게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래요. 질병 입원 일당으로 내가 10,000원을 받기 위해서 보험사나 상품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저렴하게는 5,000원, 비싸게는 10,000원 가까이 해요. 이걸 매달 내고 20년을 내잖아요. 그러면 질병 입원 일당으로 내가 보험금을 낸 돈보다 많이 받으시려면 130일, 150일 이상은 태어나서 사망하시기 이전까지는 입원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중증질환이나 중증상해로 해서 장기 입원을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서는 요즘에는 하다못해 암 같은 중대한 질병들도 입원 일수가 짧아지고 있으니까요. 이 확률은 저는 좀 많이 낮다라고 봐요. 그래서 질병 입원 일당은 보험료가 많이 부담되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넣지 않으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한번 덧붙여서 드리고요. 또 증권을 내가 들여다봤을 때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 말고 여러 가지 특약들이 저는 엄청 많이 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웬만하면 자잘자잘한 특약들은 좀 삭제를 하시거나 줄이시는 거를 저는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료로 한 달에 10만원, 20만원씩을 내시는데 보험금으로 최초 1회 지급되는 걸로 3만원, 5만원 보장받자고 그 비싼 보험료를 내시는 건 아닐 거거든요. 그리고 특약들을 낮게 하나하나를 떼놓고 보면 몇십 원짜리에서부터 1,000원, 2,000원짜리 특약들로 얼마 안 되는 특약이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것들이 모여서 지금 여러분들이 내고 있는 10만원, 20만원, 30만원의 보험료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장을 받을 내용이 없다, 필요하지 않겠다 생각하시는 것들은 모아서 한 번에 정리를 좀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내 보험을 담당해주고 있는 담당 설계사를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은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건강하시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거나 해서 아프거나 다쳐서 보험금을 청구할 일이 생겼을 때, 요즘에는 사실 어플도 잘 되어 있고 정말로 전산도 잘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청구하느냐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 사례들이 예를 들면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이건 고객들이 미리 포기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건 안 되고 이건 실비만 되겠지? 또는 실비는 안 되고 이건 진단금만 나오려나? 이런 것들은 고객께서 판단하시면 안 되잖아요. 10원 한 푼이라도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확인을 하고 정확하게 보험금 청구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금 현재 담당자가 그런 담당자인지 그걸 한번 따져보시면 내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증권 100%, 100점짜리 증권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영상 어떻게 도움 많이 되셨나요? 다음 이제 세 번째 영상에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품에 대한 얘기를 이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